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피해자 측이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면서 서울시 조사단 빠져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4년간 20명 넘은 사람들에게 고충을 털어놓았지만 모두 외면했다. 심지어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면서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성고충을 토로했지만 대답은 예뻐서 그랬겠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피해자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를 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을 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예, 서울시가 조사단에 빠져라. 그리고 서울시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디에서 고소 사실이 유출됐냐 하는 부분인데, 오늘 피해자 측 변호인이 당초에는 경찰에만 고소하기로 하고 경찰에만 알렸다라고 했는데 오늘 중요한 얘기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맨 처음 요청을 하려고 했다 그랬는데 검찰이 잘 안 돼서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그렇다면 지금 과연 어디에서 고소 사실이 유출됐느냐 이게 논란인데 경찰일까 청와대일까 아니면 뭐 또 다른 곳일까라고 하는 건데 검찰도 한 갈래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젠더특보가 어디 외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박 시장한테 지금 실수하신 거 없느냐 물어본 게 박 시장 사망 전날이지 않습니까? 전날 오후 3시 무렵에 그걸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가 알려졌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 4시 반경쯤에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경찰을 통해서 얘기가 흘러나갔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왜 지난번에 기자회견할 때 뭔가 고소 사실이 외부로 흘러나갔다고 그 의심하는 얘기를 할 때 왜 검찰 얘기를 안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 하루 전에 이미 검찰에 박원순 시장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고소장을 접수할 의사가 있다는 하는 사실을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아동조사부장인가요? 그러니까 거기다 얘기를 했으면 거기서 또 외부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하고 또 다른 경로가 지금 하나가 더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볼 때는 이 하나 경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다른 경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단체를 통해 가지고 흘러나갔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검찰이 누군가 기자한테 얘기하거나 얘기할 만한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게 역으로 또 서울시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있어서 이전에도 제가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신중함이 필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태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김재련 변호사가 첫 번째 기자회견 때 말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피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시장실에 암시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일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고소를 하고 신속하게 그 메시지를 보낸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그런 이유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서울시장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유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유기찬 위원장, 지금 들어보면 이제 경찰 하기 전에 검찰하고 접촉했다, 이런 것이 새롭게 나오면 유출 경로를 찾기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실상 쉽진 않죠. 그런데 유출 경로를 찾는데 그 유출 내용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풍문이나 소문이나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돌고 있다, 이 정도 차원하고 고소하려고 한다 또는 고소했다, 이런 내용들하고 예. 그다음에 고소 사실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인지했는지 여부, 그러니까 고소 사실이 알려진 거하고 고소됐다는 사실, 고소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하고 예. 이런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돈다가 알려진 거하고는 다르게 취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들을 나눠서 수사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경우의 수의 어느 경우 선에 따라서 이게 알려졌는지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실제 그 아동조사부장이라는 사람이 고소하려고 한다, 면담하자 해서 면담을 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피고 수인을 알아야 면담을 할 수 있다라고 또 대문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피고 수인을 알려줬더니 면담 시간을 잡았다가 상당한 시간 이후에 그 면담을 취소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도저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예. 인지해서라도 수사를 해야 될 것인데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고소 대리인을 면담조차 안 하고 또 면담하고자 하면서 피고 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에 면담 일정 취소했다는 것이 이게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상당히 놀랐거든요. 예를 들면 그 취소 이유를 설명을 하고 예. 그다음에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신성범 의원 생각하기에 검찰이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을 저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잘 모릅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걸로 봐서는 말씀하신 그 부장검사가 약속을 잡았는데 예. 자기 선약이 있어서 못 만나겠다고 하니까 아마 피해자 측 그 김모 변호사께서 그러면 검찰이 아니라 경찰로 가야겠다 싶어서 서울중앙지방경찰청으로 갔다는 게 팩트 사실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검찰에서 무슨 사전에 유출됐느냐 여부를 따지는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오히려 그러면 지난번에 김재련 변호사 측, 그 피해자 여성 측에서 왜 검찰에 먼저 면담 신청했던 사실을 일부러 숨겼느냐 아니면 너무 작은 문제라 생각해서 이야기를 안 했겠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검찰에서 면담을 왜 개인 약속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박 시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섣부른 판단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기찬 변호사, 대체로 이런 경우에 고소할 경우 민원실이나 뭐 그런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부장검사하고 직접 면담을 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거의 흔한가요?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그 피고 소인이 이제 상당히 그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예.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거 수사가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그 경로에 대해서 아마 그 부장검사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신속하게 해달라든가. 또는 이제 그 부장검사 밑에 실제 이 사건을 배당받아서 할 그분께 예. 그분이나 여러 유출 경로도 유출 위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직접 수사해달라는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경찰로 수사지에 내려가지 않고 직접 수사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의 수사 관련된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굳이 꼭 만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그냥 거절했으면 좋은데 피고 소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 김재련 변호사의 말이 맞다면 그런 이후에 면담 일정을 취소하고 그 이후에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유출 경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짚어볼 게 오늘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김혜정 부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모두 고소 사실 유출을 부인했는데 경찰청장 후보 청문회에서 경찰이 피해자가 고소인 조사를 받은 당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이를 보고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대통령 비서실 훈령에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고위직에 의한 어떤 성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우려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용주 의원,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에 우리의 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모든 그 매뉴얼 자체가 자기 단체의 장은 그런 케이스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경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보완이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서울시장은 거의 총리급의 예. 예우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훨씬 중앙정부와 청와대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 앞서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한 급이 높기 때문에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사실은 김재련 변호사는 아예 밑에 단계에서부터 출발했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그걸 염두에 두고 위에 단계에서 예. 하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보면 이제 고려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걸 시간을 다투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해서 그런지 약속을 했다가 뭐 뒤로 미뤘다가 이런 상황이 논란이 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 경우일수록 지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일선에서부터 그냥 다이렉트리 해가는 또 그런 부분인데 제일 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어떤 뭐 경찰, 검찰 다 같이 생각하듯이 관료주의 문화죠. 이 문제를 잘 비선을 통해서 또 보고를 해서 자기가 뭔가를 공을 세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말하자면 피해자 편이 아니고 그야말로 권력이 있는 자 편에 간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그 완전히 새로운 매뉴얼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두수 평론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크게 좀 갈래가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어느 정도까지였는가라고 하는 그런 진실 하나가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여러 군데에 참 호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방조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고소 사실 유출된 것은 좀 다른 결이지만 이렇게 세 갈래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데 상황이 이렇게 번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뭐 핵심은 어쨌든 그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이라든지 이런 어쨌든 강제력을 가진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단 여러 가지가 추론이 된다는 점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앞에 말씀하신 이 유출이 어떻게 됐을까의 문제는 아까 그 윤기찬 그 부위원장이 잘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풍문이 돌았을 가능성과 고소 사실을 알았을 이 두 가지가 분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젠더 특보가 어쨌든 1시간 반 전에 시장님과 했을 때는 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풍문을 확인했다는 거. 이 풍문의 확인이라는 것은 통상 보면 이런 그 시민단체라든지 성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추될 가능성도 하나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 이제 이 피소됐다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이 시민단체와 이 4일 뒤에 기자회견을 하신 이 이게 대리인들께서 경찰 또는 청와대로 완전히 이렇게 추론해서 너무 단정을 했거든요. 이 문제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게 이제 쟁점이 되니까 이제 다시 검찰까지 본인들이 약간 변명하듯이 한 건데 너무 단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실의 실체가 조금씩 가까워지기는 하고 있는데 과연 그동안 이제 진술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 정말 진실로 경찰에 진술했느냐 이런 여부가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철 의원, 아무튼 고소 사실 유출과 관련된 내용은 빨리 좀 정리를 해야 피해자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는 검찰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날 바로 당일날 수사를 개시를 했었으면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리고 수사도 더 빨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이 왜 그 고소 사실에 대해서 빨리 받지 않고 그것을 사실상 밀어버린 것이죠.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급한 사안이고 그리고 피고소인의 그 사회적 위치에 미뤄서 봤을 때 굉장히 급박한 수사였고 빠른 수사 개시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검찰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검찰이 굉장히 큰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김재련 변호사도 왜 당일날 1차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밝히지 않았는지. 예. 그러니까 필요 없는 억측, 경찰에 대한 의심,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대한 의심까지 파급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검찰이 굉장히 행동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내일쯤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됩니다. 왜 그날 우리가 수사 개시를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심을 떨어주려는 노력을 검찰 스스로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고소 사실 유출과 관련해서 검찰에 먼저 알리고 접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이 부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짚어봤고요. 이제 서울시가 진상규명을 하기로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피해자 측이 서울시는 빠져라. 서울시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사 주체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 등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을 드러났습니다. 이 구조가 바뀔 것인지 확신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외부인으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직접 주관, 관리하는 조사라면 그러합니다. 예, 서울시는 그렇게 하겠다. 그렇지만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울시 입장 들어보시죠. 그리고 오늘 피해자 지원 단체가 서울시 진상규명조사단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 단체의 진상규명조사단 참여 거부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시각은 어떻습니까? 피해자 측이 그 발표 서울시 빠져라라는 게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네, 저도 뭐 일찌감치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구성했을 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누구를 구성하는가를 선정하는 것 자체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정확한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아예 조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예. 다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뭐 권익이든 뭐 검찰이든 경찰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왜 정말 피해자가 20여 차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 피해자의 어떤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예. 그런 어떤 재발 방지 차원에서 백서 같은 거는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예. 생각입니다. 신성범 의원. 예. 우선 인권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가 등장하게 예. 되었네요. 저는 뭐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고 인권위원회에서 전문가들도 많고 하니까 정말 좀 제대로 조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경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검찰은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어떻게 조사하는지 보자는 식으로 해서 뒤에 숨어 있는 형국인데 결국은 경찰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확보도 하고 있고 서울 성북경찰서에 맡겨놓지 말고 경찰청 단위에서 제가 볼 때는 개입을 하고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또 하나는 이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에 새로운 이제 경찰청장에 취임하지 않습니까? 김천희 씨 취임하면 이게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청이 맞이하는 가장 큰 정치적 사건입니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찰의 명예를 걸고 사실관계, 변사 사건 처리만 할 게 아니라 그 절차만 따라갈 게 아니라 진짜 그 수사 상황 유출이라든지 그 밖에 그 서울시청 내부의 그런 암묵적인 위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이 명예를 걸고 나서는 경찰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한 가지 짚어볼 대목은요. 피해자 측에서 오늘 추가 증거를 공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추가 증거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시죠.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을 수 있다 등의 일부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거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수관 평론가, 오늘 공개를 당초 한다고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추가로 증거를 좀 공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동안에 공개가 된 일부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2차 피해를 가하는 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과 성희롱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사실은 좀 법적으로는 구분이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성희롱은 처벌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문제를 피해를 당했는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오늘을 전 종지부를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물론 피고소인이 지금 있지 않은 상태, 살아계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려웠던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 정도면은 정말 구체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좀 공개를 추가로 했더라면은 논란이 좀 더 안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피해자 측에서 보거나 아니면 피해자 측 변호인에서 볼 때는 그동안에 공개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지금 논란이 됐고 공개를 또 하면 그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걸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최경철 의원은 추가 공개 안 하기로 한 것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분이 지금 피해자의 신원이 굉장히 좀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게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이 누군지를 서울시청 직원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청 직원들을 통해서 가족이나 친구나 알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증거 하나만 노출이 돼도 2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노출하면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워낙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모든 것이 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부분이 오늘 그 서울시청 직원 17명 플러스 3명, 20명을 또 특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하고 또 이 피해자하고 굉장히 또 앞으로 갈등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20명이 이전에도 나의 고충을 전혀 상담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이것 때문에 내가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까지 오늘 밝혀졌기 때문에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피해자는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조사해서 얻는 이익보다 증거를 공개하지 않아서 얻는 이익이 더 클 걸로 봤기 때문에 오늘 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를 한번 믿어보겠다는 이러한 변호인의 생각으로 판단됩니다. 김도수 평론가 시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좀 의아하게 1차 기자회견 때 제출했던 자료가 너무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부실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결정적인 자료가 통상 나오는데 1차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논란이 좀 있었고 거기에 나왔던 자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술된 것 외에는 텔레그램 보냈다는 것, 비밀 대화방 초대했다는 건데 이제 그 시간도 이분들이 좀 과도하게 어쨌든 피고소인을 좀 더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심야 비밀 텔레그램 초대라고 했는데 그 날짜는 그 시간은 8시 53분이고 실제 보낸 시간은 저거보다 한 20분 전인 그러니까 8시 반 전후에 보낸 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은 초저녁이고 심야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이 이제 논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런 논쟁조차도 이제 2차 가해라 그래 버리니까 또 이 논란이 좀 증폭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차 기자회견은 그런 걸 좀 종지부를 좀 찍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야기됐던 부분을 좀 충분히 공개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제 저런 선택을 했다면 실제 저거 선택을 했다면 1차에서도 저 증거를 내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아쉽고요. 저기에 이제 아까 추가됐다고 했던 20여 명 그러니까 17명 더하기 3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비서실에 근무하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동료들 간에 이제 저 이야기가
실제 이제 서울시도 행정적 어떤 조치로서의 접수했거나 공식 문제 제기했거나 그게 아니거든요. 사인 간의 대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단 하나 예를 들면 상급자에 이제 그 비서실 내에 상급자에게 저 호소를 했는데 묵살했다는 정도가 나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으면 동료 사이에서 고충은 대중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대중소의 어느 정도의 차이일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지금 법률 대리인들은 저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저것도 결국은 서울시 이 비서실 내에 또 다른 논쟁을 낳을 가능성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얼굴이 좀 예뻐서라든지 이런 말을 했긴 했는데 그 전후 맥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좀 판단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 더요. 경찰이 서울시청 청사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또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는데요. 그 관련된 녹취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녹취가 준비가 안 됐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 사유는요. 범죄 혐의 사실 소명하기엔 부족하다. 그리고 범죄 혐의 사실과 압수수색 물건과의 관련성이라든지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렇게 두 번 계속 기각됐으면 이제 박원순 전 시장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좀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겠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조금 난항을 겪는 거죠. 왜냐하면 저게 방조 혐의잖아요. 예. 범죄 방조 혐의인데 수사가 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조 혐의가 소명이 덜 됐다는 겁니다. 현 단계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하나는 고 박원순 시장의 휴대폰하고 직원들의 방조 혐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뭐 박원순 시장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방조하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이 휴대폰과 그 해당 범죄 사실과의 관련성이 적다.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 경찰의 수사에 어려움은 알겠는데 어쨌든 저걸로만 보면 경찰의 수사 진행 정도가 상당히 지체돼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이채가의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증거를 공개하기 아마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거라는 게 SNS 대화 내용이겠죠. 근데 대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전에 성 관련 범죄에서 항상 피해자들이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게 대응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서 언행을 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었냐, 소위 피해자다움이라는 이런 기준으로 갖고 평가했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됐지만 아직도 비판하는 분들 중에는 이게 피해자다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었나, 언행이었나라고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피해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고 배우는 입장도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피해 여성한테 하는 언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그 피해자가 그 상대방의 언행에 대한 대응하는 이런 정도나 내용 갖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시각이다. 그래서 그것만 없으면 아마 공개를 할 텐데 그것 때문에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다움과 관련된 부분 아니고 그냥 피해를 당한 부분만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또 억측이 났고 또 다른 공개 요구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수사기관이 소명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 내지 변호인이 원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이런 제3기관이 그 증거 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게 맞다라는 이런 평가 내지 판단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길이다. 전부 다 오픈해놓고 대중 보고 판단해라라고 하면 그 자체가 2차 피해겠죠. 아마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변호사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미 이제 박원순 시장은 세상을 떠나고 없지 않습니까? 공소권이 없는 상태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수사 방향이 방조 쪽으로 좀 모아지게 되지 않을까요? 방조도 저는 이제 방조 혐의보다는 방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방조 입증은 굉장히 거의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예요. 직무유기 쪽을 더 추가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 이게 이제 인사 담당관이나 아니면 비서실의 뭐 고위층이나 이것들을 알았으면 어느 정도 그것을 시정할 의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괴롭힘 방지 조항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공무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공무원들도 사실은 근로자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례도 있어요. 그렇다면 해당 공무원이 여러 가지 정서상 신체적 이런 뭐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일단은 바꿔줘야 돼요. 예. 근무지를 바꿔줘야 되는 이런 근로기준법상의 조항이 있단 말이죠. 예. 이 말은 뭐냐면 상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의무라는 겁니다. 직무의 범위에 속한다는 거죠. 그럼 그 직무를 하지 않았으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방조 혐의만 갖고 고소고발 내용만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해당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서 적용할 법령을 경찰이 창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거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현재 없어 보여요. 제가 아쉬운 것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하나 유출 혐의 관련해서도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 이것이 수사된다고 해서 반드시 고 박원순 시장의 어떤 성 관련 이런 그 의혹들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조 혐의 2호 경찰 수사 관련돼서 그 전제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해당 그 방조 혐의에 대한 구성 요건 입증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지금 난항이 있는 거죠.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고용노동부도 나서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을 파견해서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물론 항변이 있겠지만 파견해서 나서야 되는 것이고요. 여가부 같은 경우에도 무슨 진흥원이라는 하나 기구가 있습니다. 산하에. 이 기구가 감사도 해야 되는 거고 여가부가 이전에 했던 충청도에 대한 특별점검처럼 한번 나서야 되고 한데 이 기관들이 전부 안 넣어서 서울시에 맡겨놓는단 말이죠. 서울시 또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직무유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혹시 피해자가 인사고충을 얘기하면서 좀 옮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서울시장 비서로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서울시장에게 이런 성적인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있기 힘들다라고 호소하면서 인사고충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에게 고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온 문자 내지 사진을 보여줬다고 해요. 보여주면서? 예. 그렇다면 그 사진이 뭐 단순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보여주면 정서적인 나는 이거 싫어한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한 거일 테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따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일단. 예.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켜보죠.